네, 현지 시간으로 13일 밤이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이었고요. 프랑스 파리에서 총격 폭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서 사망자가 계속 달라지고 있지만 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인질극이 있었던 공연장 안에서만 최소 1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테러에서 총 150여 명, 최소 15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발생 시간과 장소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정확히 저희가 뭐라고 딱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세 분을 모셔봤습니다. 한국테러학회장이신 이만정 교수님, 그리고 수서경찰서 전 강력팀장이셨던 백기종 팀장님, 그리고 임광빈 기자 세 사람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그야말로 진짜 전대미문의 테러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임 기자, 오늘 테러 사건,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었고 그곳 시각으로 13일 밤이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상황 좀 정리를 해주시죠. 아마 사상 최악의 그 참사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현지 시각으로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13일 밤 10시 무렵인데요. 7곳에서 파리 시내 7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곳이 파리 시내 11구에 있는 극장이죠. 11구에 있는 극장에서 바티클란 극장이라는 곳인데요. 무장 괴한들이 총기를 난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100여 명 이상이 지금 숨진 것으로 지금 프랑스 경찰 당국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100여 명이 그쪽에서 인질극이 약 한 30여 분 정도 이렇게 진압을 시도했는데 30여 분 만에 종료가 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1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난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7곳에서 나머지 6곳에서도 산발적으로 폭탄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쳐서 한 150명 정도의 인명피해가 있는 것으로 현재 지금 프랑스 당국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은 지금 혹시라도 이게 연쇄 테러가 더 확산되는 건 아닌지 지금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일 텐데요. 일단 진압 작전이 종료되면서 인질극이 신속하게 마무리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다행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진압 작전 과정에서 100여 명이 사망을 했다는 거는 이게 또 성공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대미문의 그런 사건, 끔찍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샤를레 에브도 사건, 1년 전에 이제 파리에서 이제 발생했던 거거든요. 올해 1월이었죠. 그래서 금년 1월, 그 이후에 이제 대형 사고가 파리 도심에서 이제 발생했는데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테러리스트들 입장에서는 지금 IS로 지금 극단주의 테러리스트에 의한 그 테러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테러리스트 입장에서는 이제 그 테러 활동 범위를 중동에서만 이제 국한하지 않고 유럽 전역까지도 이제 점령하겠다는 그런 이제 의도이고 또 이 테러리스트 이제 주장하는 게 이제 반서방 그리고 이제 반기독교라는 그런 그 기시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이번 테러의 그 활동도 역시 이런 측면에서 이루어졌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외신 보도를 봤더니만 아직까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테러가 발생한 곳이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는 있지만 이 도심 지역에서 특히 굉장히 선진국 중에 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지금 이 무슬림, 소위 말하면 여러 가지 지금 애교 쪽에 나오는 뉴스를 접하면은 이슬람 무장 세력, 소위 말하면 이슬람 국가인 IS의 소행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 방금도 제가 들으면서 보니까 칼리프라고 이게 칼리프가 이제 어떤 단체냐면은 그 이슬람 선지자 애언제 무함마드가 사망을 하면서 후계자를 정통적으로 지명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이후에 이제 칼리프라는 쉽게 말하면 무함마드 후계를 이어서 승계를 하는 그런 그 단체를 이제 칼리프라고 하는데 지금 칼리프가 지하디스트 발표에 의하면 칼리프가 피해 혁명을 이뤄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아마 이거는 역시 무슬림 범죄라는 건 확실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주요 20개국 G20 회의가 열리는 이 터키에서 의제가 바로 이겁니다. 시리아 사태하고 난민의 주요 의제가 있었거든요. 이렇다고 하면은 시리아는 이제 시아파하고 그 수니파가 지금 대결을 하고 있잖아요. 서북부 지역을 크루드족과 이 시아파가 지금 수니파가 그 거점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 IS의 어떤 존재감 가시 그리고
인질극을 벌일 때 어떤 사전적인 예고 없이 요구 조건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이렇다고 하면 본인들의 어떤 요구 조건 없이 그냥 막무가내 테러를 함으로써 존재감이라든가 이런 어떤 반 IS 정책에 대한 반 무슬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경고를 주는 그런 테러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번 사태가 이제 IS 소행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건데 네. 아직까지 현재까지 IS 쪽에서는 우리가 있다 이러한 뭐 입장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프랑스가 강경하게 자세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런 추측에 또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임 기자, 네. 만약에 테러라면 누가 왜 했는지 밝혀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기사가 올라온 게 있나요?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올라온 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칼리프 쪽에서 그 트위터를 통해서 본인들이 파리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라는 네네. 소식만 지금 전해진 상황입니다. 프랑스 당국에서도 테러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 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사건은 분명한 테러다라고 공식 확인을 하긴 했지만 테러의 그 주된 그 공격한 그 테러의 주범 여부는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지금까지 들어온 어떤 그 사망자, 사상자의 숫자일 텐데요. 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저희도 이제 국제 외신 보도를 접한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황이 전개가 있고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다시 한번 질문. 피해자 네. 현황을 네. 아직까지 들어온 저 현황을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현재까지 가장 큰 인명 피해가 있었던 곳이 극장이었습니다. 네네. 11구에 있는 극장이었는데 그곳에서 100여 명의 인질이 잡혀 있었던 상황이었고 경찰과 그 군 당국이 현지 테러 진압을 통해서 30여 분 정도 만에 테러 진압을 완료했는데 안타깝게도 인명 피해가 100여 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그밖에 나머지 이제 주변 식당이라든지 또 독일과 프랑스 간의 친선 경기가 있었던 축구장 주변에서도 잇따라서 폭발음이 들렸는데 이곳에서도 3명 내지 10여 명 정도씩 이렇게 인명 피해가 좀 산발적으로 발생한 것을 모두 확인해 보면 네. 아직까지 뭐 공식 인원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150여 명 정도로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피해 여부는 아직까지 뭐 확인된 게 없는 거죠. 우리 외교부에서도 현재 지금 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앞서 그 이태수 기자가 외교부에서 전해왔듯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의 인명 피해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오전에 사건 관련 소식 전해드릴 때 사망자 수가 최소 26명, 35명, 60여 명, 이제 인질극이 끝나게 되면서 150여 명으로 점점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외신 보도를 저희가 받아서 전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망자 숫자 또 동시다발적인 폭탄 테러가 있었던 곳 7곳, 6곳 등 조금 숫자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왔던 얘기에 따르면은 보통 테러 단체들이 테러를 벌이게 되면 이제 자신들의 소행이다라고 밝히게 되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약간의 네. 시차가 있긴 합니다만 그 교수님 지난 8월 프랑스에서 고속열차 테러 사건 있을 때에도 좀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본인의 소행이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역시 드러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노리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노리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주목이고요. 예. 하나는 이제 공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극장이라든가 또는 그 축구 경기장이라든가 또는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테러를 이제 벌이는 이유들이 많은 그 인원들을 이제 타격할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연적인 그 홍보 효과,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자기들의 이제 존재감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방법을 이제 테러 단체에서 이제 이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테러를 자행한 다음에는 곧바로 자기들의 소행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는 시간을 다소 이렇게 두고 시간차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또 이제 자기의 존재를 나중에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나타내기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에 자기들의 그 정체를 말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갑자기 발생을 했는데 철저히 계획된 테러 사건이라고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제 테러 단체, 특히 IS 입장에서 볼 때는 네네.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곤란한 공공한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에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죠. 어제는 미국에서 이제 지하드 존, 영국의 참수 전문 테러리스트 지하드 존을 이제 또 공격을 해서 사살을 하고, 네. 또 이제 코르도 민병대에서 지하드에서 IS 측에서 이제 점령하고 있던 지역을 이제 이렇게 좁혀가고 있습니다. 공격을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과거와 같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 타격의 이제 방향을 유럽 쪽, 반서방 쪽으로 또 그 중에서도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전력을 집중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휴일 아침에 참 지금 뉴스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현재 테러로 규정이 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팀장님, 네. 당시 현지에서 들어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테러범들이 사용했던 그 총기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 부분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이 있습니까? 카라스니코프 총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카라스니코프가 원래 이제 소련군 한 병사가 개발을 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그 전쟁을 할 때 이게 이제 사용을 했던 굉장히 위력이 강한 총입니다. 구조도 간단하면서도 위력이 강하다. 그래서 지금 세계 5,500만 정이 지금 퍼져 있는데 특히 이 테러 단체나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총으로 지금 바타클랑 극장에서 10분에서 15분간 무차별적으로 난사를 해버렸거든요. 네. 하게 되면은 이 총알 하나가 가까운 곳을 사격을 했을 때는 3명까지 간통을 하는 그런 위력이 대단한 총이기 때문에 이 총으로 요구 조건 없이 10분에서 15분을 난사를 해서 100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하는 건 아마 굉장히 그 어떤 존재감 가시를 하면서 소위 말하면 공포 심리를 주고 소위 말하면 반 IS 정책을 하는 서방 국가라든가 지금 주요 20개국 회의가 열리는 터키에 시리아 관련한 어떤 네. 의제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우위에 점하는 정책을 소위 말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으로 테러를 한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 총에 의한 이 피해가 100여 명이 났다고 하는 것은 아마 굉장히 사망자가 2명으로 났지만 사실은 더 많은 범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도주를 할 만약에 테러범들이 있다고 하면은 제2, 제3의 테러 행위가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하기 때문에 네. 프랑스로서는 엄청난 지금 패닉 상태에 빠진 네. 걸로 보입니다. 네. 팀장님 말씀에 조금 저희가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죠. G20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은 일단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 같고요. 내일부터 터키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서 시리아 내정 관련 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가 될 예정이었는데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백희정 팀장님께서는 잠시 또 개인적인 네, 시간 일정으로 관계에서 저희가 이제 이만 여기까지 인사를 듣고 드리고 저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과 예, 임광빈 기자와 이야기 고생하셨고요.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교수님, 테러 감행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항상 그 조짐을 보여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동시다발적으로 특히나 또 설마 이곳에서 테러가 발생할까 하는 곳에서 설마가 진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전혀 애외적인 그 장소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왜 네. 그러냐면은 이제 다중 이용시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군중들이 많이 직결할 수 있는 장소를 항상 테러리스트들은 이제 타겟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그런 장소 중을 이제 그런 장소에서 이제 몰색하다가 이 장소를 택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장소가 아니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라는 곳이 굉장히 그 세계 몇 안 되는 선진 국가 중에 한 곳이잖아요. 그곳을 범행 대상으로 택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국제사회와의 어떤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인지 저희가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중동 테러리스트들은 이제 반기독교, 반서방을 이렇게 이제 표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서방의 유럽에서 이제 독일이라든가 또는 이제 프랑스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이제 대표적인데 또 이제 특히 저희들이 이제 주목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은 프랑스나 영국이라든가 요즘 그 난민 문제와 더불어 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국가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부터 다문화 융합 정책 이런 것을 이제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샤룰 에브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발생하는 걸로 해가지고 다문화 정책이 결코 성공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예. 프랑스가 서방 세력의 이제 서방 국가의 중심 국가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서방의 중심이다, 반서방의 핵심이다, 또 랜드마크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를 타격하게 되면은 반서방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테러리스트는 이제 생각할 수가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그 일전에 샤를리 에브도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그 서방 국가의 어떤 랜드마크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프랑스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영국도 있을 테고, 또 뭐 독일도 있을 테고, 유독 프랑스에 이렇게 테러가 빈번하게 집중되는 이유는 제가 뭐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영국이라든가 물론 이제 독일도 네. 중동 지역에 이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프랑스에는 중동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튀니지라든가 또는 리비아라든가 또는 시리아라든가 네. 뭐 이라크라든가 이런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중동 지역의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사실 이제 사회적인 문제인데 그 사회에서 다문화 정책을 이렇게 표방을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주류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 사회에 이제 아웃사이더로 이렇게 남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 문제가 같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또 정치적인 문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더 이제 불을 붙이는 그런 격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야말로 파리에서 금요일 한밤중에 동시다발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총격도 있었고요. 폭발도 있었고 인질극은 이제 끝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임광민 기자, 지금 외신 보도를 보니까 당시에 탈출한 사람들 또 그때 당시 인질극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SNS에 글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어떻게 전해지고 있나요? 굉장히 참혹했던 순간이 그 SNS 글을 통해 좀 느껴집니다. 네. 파리 공연장은 순식간에 피바다가 됐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베티클랑 그 콘서트홀에 있었던 한 목격자는 탈출한 직후에 테러범들이 관람객들을 향해서 자동 소총을 난사하면서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무작위로 난사를 했다는 네.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그 무장기한 두세 명이 공연장에 갑자기 들어왔는데 마스크를 쓰지도 않은 채 얼굴을 그러니까 내보였다는 얘기죠. 네. AK 소총처럼 보이는 것을 갖고 관중을 향해 무차별 난사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테러 인질극 자체 진압을 위해서 한 30분 정도가 아마 좀 소요가 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총격이 약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계속됐다라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보고 너무 잔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더군다나 좀 더 안타까운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소총 자체가 이제 자동 소총인데 네. 탄창을 서너 차례 정도 번갈아 가면서 아주 작정을 하고 관중들을 향해서 무차별 난사를 한 거네, 그렇죠? 난사를 예. 했다라고 현재 증언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총격범들이 굉장히 좀 어려 보였다. 라는 증언들도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방송을 통해서도 그 당시 그 인질극들에 대한 어떤 그 몽타주를 만들기 위해서 네. 그 증언들을 좀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굉장히 젊었고 마스크도 네. 쓰지 않았고 소총을 10분에서 15분가량 무차별 난사했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이번 테러를 아주 작정을 하고 준비를 했던 것으로 지금 그렇군요.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동시에 여러 곳에서 그 발생한 테러이기 때문에 상황 파악이 저희가 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좀 인질극 자체가 종료가 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네. 좀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보신 시청자들을 위해서 임경빈 기자, 현재 언론보다 뭐 조금씩 사망자 숫자가 좀 다른데요. 네. 사건 발생 시각부터 해서 사건 개요를 좀 정리 한번 다시 해주시죠. 일단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쯤에 전해졌는데요. 네네. 프랑스 현지 시각으로는 금요일 밤입니다. 금요일 네. 밤 10시 무렵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예. 당시에 그 프랑스 11구역에 있는 공연장에서 인질극이 벌어졌고 네네. 그 앞서서 7곳의 지역에서 7곳 이상의 지역입니다. 사실 예. 아직까지 7곳으로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 현지 그 언론에서도 네네. 계속 그 업데이트가 되면서 네네. 장소가 지금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폭발음 자체도 두세 발이 울렸는데 두세 발이 한 곳에서 울린 것인지 두세 곳에서 여러 곳에서 울린 것인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당시 그 폭발 테러가 일어난 식당 주변에서는 그 프랑스와 독일의 친선 축구 경기도 열리고 있었고 당시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현지에서 경기 관람을 지켜보던 중에 폭발음이 들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당시만 해도 그 관중들은 폭발음이 들렸지만 그게 무슨 소음인지도 모르고
일단 경기가 계속 진행이 됐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 이후에 헬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올랑드 대통령이 뒤로 비밀 통로로 빠져나간 다음에 이 상황을 발표했다.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현재 그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도 현재 그 상황을 테러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렇죠.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이 테러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라는 방침을 현재 밝힌 상황입니다. 네, 앞서 오바마 대통령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테러 발생하면서 파리 당국이 한 외신 보도를 보니까 이번 테러는 다른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네. 보도가 앞서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도 뭐 영국도 마찬가지로 테러로 규정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프랑스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네네. 테러라는 것은 갈 때까지 간 야만적 행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네. 어떤 경우라도 종교적인 이유로 해가지고 종교와 폭력이라는 것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IS를 중심으로 한 폭력적 극단주의들 입장에서는 종교를 이제 앞세우면서 폭력을 자행하고 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서방 그 주요 국가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경우도 인명을 살상하는 사항들은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 문제가 이제 서방이 이번 테러가 서방의 최고 선진국 중에 하나인 그 프랑스의 또 중심부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테러가 앞으로 또 이런 그 서방 중심 국가의 중요 도시에서 발생하지 말란 법은 또 없는 거잖아요. 안 나야겠지만요. 그런 연소의 그 어떤 뭐 얼마 가지 않아서의 또 테러 가능성은 또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2004년도였죠. 스페인의 그 마드리드 지하철 테러, 그리고 2005년에 발생했던 영국 런던 지하철 테러, 그리고 2013년도에 미국의 이제 보스턴 마라톤 테러가 네. 발생했는데 이 지역들이 전부 그 도심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행사가 사람들이 많이 치러지는- 몰려있는 네네, 시간대였죠, 그렇죠. 또. 예. 그리고 이제 세계 언론들이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소거든요. 앞으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IS를 척결하는데 3년 정도 지금 시간을 지금 두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3년이라는 것은 IS를 척결하는 데는 굉장히 짧은 그런 시간이다. 네. 그래서 IS의 공격과 이 테러는 계속 자행이 될 거고, 또 이런 유사한 세계 주요 도시에서의 테러 행위는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폭발이 일어난 지역이 관광객들도 많은 곳이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 앞서 네. 윤강빈 기자가 외교부의 좀 내용을 인용해서 아직까지 자국민의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장이 지금 통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소식이 또 들려오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걱정도 되긴 합니다만 어떻게 전해지고 있나요? 네, 외교부 당국자들도 지금 현지 그 프랑스 한국 대사관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뭐 한국인의 인명 피해를 확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해달라라는 최소한의 문자를 먼저 좀 보낸 상황이고요. 인명 예. 피해 여부를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비상대책회의도 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의 인명 피해는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걱정되는 부분이 당시에 테러가 발생했던 곳이 프랑스 29 지역에서도 11구 쪽에 보면은 굉장히 그 인구 밀도가 가장 높고 네. 한국 교민들도 많이 살고 있고 그쪽에서도 보면은 주말이다 보니까 특히나 더 이렇게 그 관광객들이 많이 몰렸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직까지 그 150여 명 중에 그 인명 피해가 발생한 150여 명 중에 한국인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50여 명에 대해서는 그 100여 명이라는 게 인질극을 종료를 하면서 이제 사상자의 숫자를 더하게 된 거고요. 앞서 이제 그렇습니다. 동시다발적인 7곳, 6곳에 더해서의 사망자 숫자 60여 명을 더한 건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지금 테러 소식이나 인명피해 소식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연장에 있는 인질극을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테러라든지 폭발 사고 소식은 추가로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동시다발적으로 파리 시내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극장, 축구장 근처에 있는 술집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테러가 발생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두세 차례 폭발음이 들렸는데 이곳이 두세 곳인지 두세 차례인지 한 예. 곳에서 두세 차례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프랑스 당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어수선한 상황에서 어떤 그곳에서 인명피해가 어느 정도 됐는지 공식적으로 확인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150여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 정도만 지금 확인을 현재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회장님, 그 말씀 좀 드리자면, 아까 이제 얘기하실 때 이번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서방 사회의 그 다문화 포용 정책의 실패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서방 사회가 지금 그 유럽 사회가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거부를 한다든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또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많은 이제 독일에서도 또 이제 유럽 지역에서도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인도적인 측면에서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일부 국민들은 절대 이 이슬람권의 특히 중동 지역의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게 국가적으로 과연 도움이 되는 건가? 또 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국가가 혼란을 초래하고 또 폭력이 난무한다면 절대 안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라든가 서방에서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에서는 난민들에 대해서 또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런 다른 인종들에 대한 그 차별과 소외 그리고 거부 반응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샤를로 에브도 사건 이후에 프랑스 지역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테러 사건에 대한 그 정책이라든지 그런 정부 대응이 강화됐을 텐데요. 또 발생을 했잖아요. 더 큰 사태가 발생한 건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쨌든 좀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그 방법을 좀 강구해 볼 수 있을까요? 미국이 9.11 테러 이후에도 뭐 정책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제도적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9.11 테러가 발생하자마자 이제 테러 방지법, 대테러법을 이제 제정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인권보다는 안전, 안보에 이제 방점을 두고 많은 이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프랑스라든가 영국 그리고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전부 자국에서 이렇게 테러를 경험했던 나라들이거든요. 이 나라들 또 이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또 샤를로 에브도 사건 이후에 이제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더 강화를 지금 정책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부딪히는 게 인권과 안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권을 무시하고 안보를 기치로 내걸면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문제가 또 하나의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우리 정부가 오전 11시 잠시 후에 재외국민안전대책 긴급회의를 긴급회의를 연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파리 테러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은 또 계속되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 그리고 임광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